江ノ島でございます。お出口は左側です。 저는 지금 도쿄 근교 여행지로 유명한 에노시마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마쿠라 지역도 함께 돌아보는 1박 2일의 여정. 그럼 시작해볼까요? 에노시마 에스카라는 에스컬레이터를 발견하고 이걸 탈까 말까 좀 고민을 해봅니다. 결국은 탔습니다. 세 가지 타입 중에 저는 전망대 입장료까지 포함된 640엔짜리를 샀어요. 에노시마는 동산 정도의 높이라 에스컬레이터가 필수는 아니에요. 일반 체력의 분들은 충분히 걸어가실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체력이 형편없어서 돈으로 에너지를 아껴보기로 했어요. 정면에 에노시마 신사에서 모시는 벤자이텐이라는 신이 보이네요.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를 내리면 바로 에노시마 신사가 나와요. 사실 일본에 살면서 신사를 많이 보아서인지 저는 큰 감흥이 없어서 가볍게 둘러보기만 했어요. 자판기에서 에노시마 코카콜라도 하나 마셔줍니다. 2번, 3번 에스컬레이터는 짧아서 좀 허망했지만 무튼 여기가 정상입니다. 그럼 목적지인 전망대로 가볼까요? 뭔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멋있는 이 정자를 가로질러 가면 그 너머에 바로 우리의 목적지 전망대가 나옵니다. 이름은 시캔들이라고 해요. (1층에는) 카페가 있는데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이렇게 야외석도 넉넉하고요. 푸드트럭에서 파는 650엔짜리 파르페가 눈에 밟히네요. 여행가서 돈 아끼는 거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백도 소스를 골랐어요. 소프트 아이스에 복숭아 퓨레, 설탕 장식, 그리고 추러스도 있네요. 맛이 아주 대단하진 않지만 노천 카페에서 기분 내기에는 딱 좋았어요. 전망대에 올라와서 펼쳐지는 멋진 풍경 진짜 좋더라고요. 시내 반대 방향으로 왔더니 여기에서는 수평선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파란 하늘, 파란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무 데크 위를 걸으니 너무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실내 전망대도 있는데요. 유리 너머의 풍경을 보아야만 하고 그래서 바닷바람도 전혀 느낄 수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려갈 때만 이용 가능한 계단이 있는데요. 일부 손님들은 여기로 내려가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무릎 관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도 곤란하네요. 대부분의 자리가 땡볕 아래라서 그늘 좌석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야외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실 생각이었지만 철수를 하고 카페로 피신해 왔습니다. 블루 레모네이드가 기분 좋아지는 파란색이에요.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에노시마 뒤편에 있는 이와야 동굴이라는 곳까지 가볼까요?
가볼까봐요. 일본 전국에 너무도 흔한 연인의 성지, 여기에도 있네요. 사랑을 약속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이 근방을 떠날 때까지 등 뒤에서 종소리가 끊이지를 않더라고요. 저 앞에 동굴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이기 시작해요. 호텔이 있는 역까지 이동하기 위해 에노덴 에노시마역에 다시 왔어요. 도쿄에 계속 살다 보면 언젠가 맑은 날에 다시 에노덴을 타는 날도 오겠죠? 이제부터 호텔까지 15분 정도 걸어야 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해안가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멋진 풍경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하면서 다시 보니 그새 또 바다가 그리워집니다. 호텔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셰프님으로부터의 전언에 따르면 가을을 이미지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단풍을 연상케 하는 주황색 식기와 요리들이 많아서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스프에는 보름달을 이미지해 만든 노란 어묵이 들어있었어요.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회는 꽤 맛있더라고. 이번 코스는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이에요. 해산물을 많이 가리는 저로서는 먹지 못하는 반찬들 뿐이라 난감했어요. 차라리 윤기가 돌고 찰져서 밥맛이 꽤 좋았어요. 반찬이 없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마지막 코스는 디저트예요. 메론이랑 그리고 미타라시 당고, 밤하늘에 보름달이 떠있는 걸 이미지했다는 양갱까지. 이렇게 오늘 저녁도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야식을 먹어야죠. 사실 저녁 식사에서 요리를 너무 많이 남겨서 배가 많이 고팠어요. 이래봬도 알코올 4%의 술입니다. 이름은 쇼난 골드 사와. 에노시마를 포함해 사가미만 해안가 지역을 쇼난이라고 불러요. 기간 한정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 결국 사버렸습니다. 뭐가 틀린 거 하니 세토네에 국산 새우를 썼다더라고요. 그 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맛이에요. TV를 틀었더니 마침 오늘 낮에 보고 온 전망대가 배경으로 나오네요. 대박. 개인적으로 키리타니 미레이라는 배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의 인연으로 실제 결혼까지 했다고 하죠. 조식을 먹으러 왔어요. 사전에 일식 혹은 양식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또 일식입니다. 석식보다는 제가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많은 편이어서 다행이었어요.
압력으로 뚜껑이 잘 열리지 않을 땐 이렇게 양옆을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 둘째 날 아침은 이렇게 비가 내리네요. 가마쿠라 지역 명소 중 하나인 하세데라에 왔어요. 입장료는 성인 400엔이고 교통계 IC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젠 웬만한 크기의 잉어로는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이끼 감성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 날씨만 맑았으면 정말 경치 좋았을 것 같아요. 부처님을 수호하고 있는 듯한 내 귀퉁이의 동상들을 자세히 보면 요괴인지 뭔지 몰라도 새삼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보지 않았지만 1300년 된 관음보살이라는 것 같아요. 이게 목조로 만들어졌다더라고요. 절 안에 무려 동굴이 있대요. 벤탱굴이라고 하는데요. 어두운 동굴 안에 조각 같은 게 가득해서 뭔가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두운 걸 무서워하는 쫄보라 꼼꼼히는 못 보고 금방 도망쳤습니다. 다음은 근처에 있는 가마쿠라 대불을 보러 갑니다. 가마쿠라 대불과 하세데라는 도보 10분 미만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라서 하세역까지 오는 분들은 두 곳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마쿠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마쿠라 대불, 드디어 만나보네요. 이제 어디 가서 나 가마쿠라 좀 다녀왔다 라는 티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에 창문이 달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청동 불상 내부에 공기를 순환시켜주기 위한 장치라고 하네요. 지나가는 길에 젤라또가 맛있어 보이는 카페를 발견했어요. 저도 홀리듯이 입점합니다. 손님이 계속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 가게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뭐 평범하게 맛있었어요. 츠르가오카 하치망구라는 신사에 가고 있어요. 이 친구들도 마스크를 하고 있네요. 신사까지는 가마쿠라역에서 약 10분 정도 걸어야 하지만 가는 길에 소소하게 볼거리들도 있으니 심심치는 않아요. 나뭇잎이 벌써 다 떨어져 버려서 사뭇 쓸쓸한 분위기네요. 다른 계절에 왔더라면 이 길도 정말 멋졌을 것 같아요. 드디어 도착인가 싶었는데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참배길이 꽤 기네요. 절이든 신사든 왜 다 저렇게 높이 있는 걸까요? 조금 궁금한 곳이었는데 체력을 긁어 모아서 올라왔던지라 차마 여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마루야마 이나리 신사라고 하네요. 사실 이쪽이 더 먼저 지어졌대요.
이건 진호하쿠그리라고 하는데요. 팔자 모양을 그리면서 저원을 통과하는 걸로 무병장수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둘째 날 관광을 끝내면서 늦은 점심을 먹으러 카페 무지에 왔어요. 도쿄에서는 항상 붐비던데 여긴 비교적 한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먹고 싶던 규카츠가 품절이더라고요. 세상 건강해 보이는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던 건 이게 포함되어서였나봐요. 드디어 메인 디시. 저는 오므라이스를 주문했어요. (1박 2일은) 정말 금방이네요. 저는 이제 가마쿠라역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이때라샤이.